미국 증시가 일단 지난주 금요일까지 해서 8주 연속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렇죠? 이번 주까지 오르면 이제 9주 연속이라는 기록을 좀 세우게 되는데 첫 거래였잖아요. 첫 거래 흐름 괜찮습니다. 또 올랐네요. 다우가 0.4, S&P도 0.4, 나스닥 0.5%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2023년의 마지막 주고 25일이라는 휴일도 껴있고 연말에는 미국인들 또 많이 휴가들을 가고 해서 거래 자체는 좀 한산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주요 일정이 별로 없어요. 경제 지표도 잠정 주택 판매 정도 이 정도 지표가 있고 실적 발표는 없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 거래는 좀 한산할 것 같아요. 기사도 별로 안 나와요. 그런 상황에서 증시에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그 빌미들, 명분들을 지금 찾아야 되는데 다행히 지난주 금요일날 마지막으로 발표되었던 11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죠. 그러면서 우리들이 확실히 내년에는 연준이 금리를 더 많이 인하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갖게 한 게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11월 PC가 예상을 했고 전월과 비교했을 때는 마이너스 0.1을 기록을 했거든요. 이게 전월 대비 마이너스 하락으로 돌아선 게 2020년 4월 이후 처음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그게 결국은 이 화요일장을 이렇게 상승으로 이끈 그 모멘텀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랠리에 대해서 우려들도 하죠. 야, 미국 주식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오히려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또 토글 AI의 CEO이자 공동 창립자인 얀 실락이라는 분이 지금 증시 랠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은 확실히 골디락스다. 인플레이션은 낮아지고 있고 경제는 여전히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이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은 확실히 끝이 났다. 지금의 랠리는 정당하다. 오를만 해서 오르는 거지 이거 괜히 많이 올랐다고 불편해할 필요는 없다. 이런 분석들이 시장에 대해서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계속 오르면 조정은 나와요. 근데 조정 나와도 저희 이제 불편하지 않잖아요. 조정 나올 때 됐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고 그냥 지금 이 상태를 잘 즐기자고요. 그러면서 우량한 기업들 꾸준히 모아 가시고 홍준호 박사님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내년에는 아무래도 중소형주가 많이 갈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홍준호 박사뿐만 아니라 지금 월가에서도 비슷한 얘기 많거든요. 그래서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 그 가운데서도 중소형주는 또 잡주들이 많기 때문에 펀더멘털이 그래도 견고한 그런 중소형주들 이제 많이 저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주로 대형주를 중심으로 많이 봤어요. 왜? 중소형주, 미국 중소형주들 관심들이 많지 않으시니까. 근데 월가에서 이 종목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 중소형주들 있으면 앞으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또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 저희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증시는 좋았어요. 말씀드렸듯이 금요일날 발표됐던 개인 소비지수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그 금리 인하 모멘텀이 이번 주에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에 또 하나의 이슈 하나가 있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2월 인도분 가격, 선물 가격이죠. 그게 간밤에는 한 2% 정도 오르긴 했는데 기술적으로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 밑으로 떨어지는 그 교차하는 거를 우리가 데드크로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51선이 201선 밑으로 떨어진 겁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51선이 200에서 밑으로 떨어진 거는 작년 9월에도 있었는데요. 근데 이게 실질적인 데드크로스라고 한다면 두 선, 단기선과 장기선이 다 이렇게 하향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더 급락하면서 단기선이 그 밑으로 떨어지는 이거를 실질적인 데드크로스로 좀 봐야 한다라는 기술 분석가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데드크로스는 지난 2020년 2월 이후 이제 처음 발생을 한 건데 이게 발생을 하면 국제유가는 확실히 더 약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기술적으로 이제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유가는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배럴당 한 70
뭐 7달러, 뭐 75달러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70달러도 깨질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는 유가가 하락을 하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희 지금 뭐 인플레이션 낮아지는 거에 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 유가는 또 경제 상황의 주요한 잣대가 되잖아요. 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원유 수요가 많아야 되는데 공장 가동하고 이러려면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금 유가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선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이게 또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은 유가가 하락을 하거나 이러면 그냥 인플레 우려 완화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같은 유가 상황을 보고도 이제 경제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다면 그때부터는 이게 또 시장에서는 약간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지금 그 국면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유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거를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이제 또 경제 상황에 대한 그 민감도를 좀 높일 것이냐 요거에 저희가 이제 좀 집중을 하면서 전문가들의 분석들을 이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유가 지표 저희가 또 계속 뭔가 변화가 있을 때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스터카드사에서 연휴 쇼핑 시즌의 이 소비 지출 요 분석 데이터를 발표를 했습니다. 요 쇼핑 시즌을 11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요 기간으로 분석을 한 건데요. 소비 지출이 3% 이상 증가했다라는 게 이게 데이터로 나왔습니다. 네, 소비자들이 가성비 지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할인해주면 좀 사고 그리고 내가 주머니 사정을 좀 안 좋으니까 아끼긴 해야 되겠지만 뭐 기념일도 많잖아요. 뭐 성탄절도 있었고 그런 때는 또 쓴다라는 거죠. 지인들과 작은 선물도 하기도 하고 밥도 먹고 그래서 이런 레스토랑에서 음식점에서 지출한 게 7.8%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류에 대해서 소비 지출도 약 2.4% 늘었다고 해요. 워낙에 이제 할인들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이런 가성비 지출, 그래도 꼭 내가 챙겨야 하는 것들에 대한 지출, 꼭 필요한 지출들은 하더랍니다. 그래서 특히나 온라인 매출이 한 6.3% 늘었고 매장 매출 한 2.2% 늘었는데 다만 확실히 그렇지만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건 어떤 대목이냐면 이렇게 소비 지출이 늘었지만 전자제품에 대한 매출은 오히려 0.4% 줄었고요. 특히 보석류 이거는 2%나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쓸 때는 쓰지만 내가 굳이 지금 안 사도 되는 거에 대해서는 지출을 줄이고는 있더라. 뭐 이런 게 또 이 데이터에서 확인이 됐다고 하니까 이것도 제가 좀 참고로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애널들이 뽑았습니다. 월가 애널들이 내년 상승 잠재력이 가장 높은 기업 1위 두두두두두 결국 엔비디아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팩트셋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는데요. 애널리스트들이 투자 보고서를 내요. 그죠? 그리고 12개월 목표 주가를 산정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 언론사에서 이걸 추렸냐면 한 종목에 대해서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5개 이하인 거 그거는 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애널들이 관심을 가진 종목들을 중심으로 추렸고요. 그 중에서도 매수 의견, 그러니까 뭐 비중 확대, 시장 수익률을 다 포함한 매수 의견 비중이 75% 이상인 기업. 많은 애널들이 이 기업은 사세요라고 하는 종목, 그 종목들로 추려서 목표 주가와 12월 22일의 요 종가를 비교를 해서 그 괴리율이 큰 거. 그게 1위가 엔비디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12개월 목표 주가,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이 지금 약 37% 있는 것으로 이 월가 애널리스트 이걸 평균을 냈을 때 그래서 엔비디아가 내년에도 제일 좋을 종목으로 꼽혔고요. 2위가 바짝 따라왔습니다. 퍼스트솔라. 네, 아무래도 금리 인하되면 태양광주들 그동안 너무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많이 반등을 할 텐데 퍼스트솔라가 목표 주가와 22일 종가와의 괴리가 36%였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37, 36. 그러니까 엔비디아, 퍼스트솔라가 애널이 뽑은 내년에 가장 많이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 1, 2위의 이름을 올렸다더라. 그래서 요거 또 참고하십사 정리를 해드렸습니다.